워낙 수적 우위에 있던 수나라군을 완전히 섬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전투는 완벽한 승리였어. 전장은 수나라 병사들의 시신과 부상자들로 가득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혼비백산의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나고 있었지. 그 모습을 보며 고구려군은 환희와 승리의 열광 속에 휩싸였어. 특히나 전투 경험이 많지 않았던 고건무는 이 믿기지 않는 대승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 그의 얼굴엔 전쟁에서 처음 맛본 황홀감과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어. 고건무가 감격에 차 을지문덕에게 말을 걸었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을지 장군님. 전 도대체 이런 전투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장군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든 것을 계산하고 계셨던 겁니까? 하지만 을지문덕은 그런 고건무의 흥분을 한순간에 차갑게 잘라냈어. 호들갑 떨지 마라.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싸움은 지금부터다. 당장 영주성으로 징역한다. 성을 빼앗지 못한다면 이번 전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을지문덕의 단호한 명령은 다시금 삼조고군 전체를 각성시켰어. 병사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에 대한 의지와 결의를 가득 담아 칼과 창을 들어 하늘 높이 치켜들며 뜨거운 함성을 외쳤지. 삼조고 만세, 고구려 만세, 을지문덕 장군님 만세. 그 함성은 전장을 메우고도 넘쳐났어. 이 순간만큼은 병사들 모두가 오직 하나의 심장과 영혼으로 뭉쳐 있었지. 그리고 을지문덕은 그런 병사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전장의 중심에서 다시 한번 말을 몰았어. 그의 뒤로 삼조고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휘날리고 있었어. 이제 목표는 오직 하나, 영주성의 점령뿐이었지. 이 승리가 진정한 승리가 되기 위해서 을지문덕의 삼조고 군단은 다시금 뜨겁고 맹렬한 징역을 시작했어. 영주성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 높이 솟은 성벽과 굳게 닫힌 문은 있었지만 막상 안으로 진입하자 텅 비어 있었거든. 수나라군의 총관 위충이 전세가 기울자 겁을 먹고 성을 버린 채 달아났기 때문이었지. 이건 말 그대로 무혈입성이나 마찬가지였어. 연태조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목소리로 감탄을 터뜨렸지. 을지 장군님, 어찌 놈들이 이렇게 쉽게 퇴각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정말 신기하십니다. 을지문덕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며 시큰둥하게 대꾸했지. 겁쟁이는 늘 똑같소. 선기고 뭐고 제 목숨부터 챙기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고건무도 흥분하여 손짓 발짓을 섞으며 목소리를 높였어. 정말 을지 장군님의 전략은 하늘의 경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이곳을 점령하여 우리의 전진기지로 삼으면 딱이겠군요. 하지만 을지문덕은 차갑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군량과 재물을 모두 챙겨서 곧장 성을 비운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어. 고건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박했지. 네? 겨우 빼앗은 성을 그대로 놓아둔다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버리다니요. 을지문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차갑게 반복했지. 굴령이다. 그 짧고 냉정한 한마디에 모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 을지문덕은 애초부터 부드럽거나 다정한 지휘관은 아니었으니까.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한번 결정하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었어. 강희식은 그런 을지문덕의 스타일에 익숙했지만 고건무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참지 못했지. 그래도 좀 설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야.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냐고. 하지만 고건무의 투정은 아무도 듣지 않았어. 모두들 을지문덕의 명령을 따라 분주히 움직였고 고건무는 혼자 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며 불만을 삼키고 있었어. 을지문덕은 성벽 위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았어. 그는 이 성이 일시적인 승리에 불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 그의 눈빛엔 앞으로 벌어질 더 크고 치열한 전투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결의가 넘쳐 흐르고 있었지. 영주성 위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고 삼조고의 깃발은 그렇게 잠시 동안 높이 휘날리고 있었어. 이 짧은 승리 뒤에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직 을지문덕만이 알고 있었지. 을지문덕은 영주성에서 연태조와 고건무에게 빼앗은 군량과 재물을 요동성으로 운반하라는 짧은 명령만을 남긴 채 단백기의 기병을 이끌고 남쪽의 비사성으로 향했어. 고건무는 멀어져가는 을지문덕의 등을 바라보며 연태조에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연태조는 천천히 어깨를 으쓱하며 담담히 대꾸했어.
나라고 알겠나. 을지 장군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신 게지. 고건무는 답답해서 혼자 계속 투덜댔어. 무슨 생각이 있으면 좀 말을 해줘야지. 꼭 저렇게 비밀스럽게 해야 하나. 그 시각 을지문덕과 강희식은 쉼없이 말을 몰아 요동 최남단의 전략 요충지 비사성에 도착했지. 성 아래 이미 말갈 쪽에 족장 거천이 이끄는 만의 정예 기병과 수많은 함선들이 준비된 채 기다리고 있었어. 을지문덕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다가오는 거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건넸어. 거천 장군, 고생이 많았소. 거천은 밝게 웃으며 을지문덕에게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지. 장군님의 요서 전투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역시 을지 장군님이십니다. 그러자 을지문덕은 담담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지. 아직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오. 자, 어서 닻을 올립시다. 을지문덕의 명령에 따라 항구엔 고구려의 거대한 깃발과 삼조고 깃발이 높이 솟아올랐고 수많은 병사들이 함선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어. 거대한 돛시들이 하나둘씩 바람을 가득 안으며 하늘 높이 펼쳐졌지. 이제 고구려군은 바다를 건너 본격적으로 수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마쳤어.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어왔고 을지문덕은 조용히 수평선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어. 삼조고의 깃발 아래 새로운 전쟁의 장막이 힘차게 펼쳐지고 있었어. 항해는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어. 푸른 바다는 고요했고 바람은 적당히 불어와 고구려 함선들을 산둥반도로 힘차게 밀어주고 있었지. 배의 갑판 위에서 수평선을 응시하던 거천이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을지문덕에게 조심스레 물었어. 장군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을지문덕은 시선을 거천에게 돌리며 짧게 대답했지. 무엇인가? 왜 영주성을 두고 굳이 산둥반도를 공략하십니까? 이미 점령한 성을 두고 적지로 들어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을지문덕은 잠시 웃음을 터뜨렸어. 거친 바닷바람이 그의 긴 머리카락을 휘날렸지. 하하하하. 거천 장군, 비사성과 산둥반도 간의 백길은 얼마나 걸리나? 거천은 즉각 대답했어. 두세 일이면 충분합니다. 을지문덕은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지. 만약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다면 놈들도 바로 이 백길을 이용할 것이네. 우리는 놈들의 해상 전력을 먼저 박살내야 해. 영주성 공략은 놈들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미끼일 뿐이지. 놈들은 그곳에 집착해 전력을 집중시키겠지. 우리는 그렇게 비워둔 산둥반도를 공략하여 놈들의 함선을 전부 불태워버릴 걸세. 거천은 물론이고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강희식마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감탄했지. 정말 하늘이 내린 전략가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계산하신단 말입니까? 을지문덕은 차갑게 눈을 번득이며 다시 말을 이었어. 그런 칭찬은 일러. 아직 전략이 성공한 것이 아니니까.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오직 적의 함선뿐이네. 다른 것들은 전부 무시하라. 함선만 불태우고 적당히 약탈한 뒤 즉각 철수한다. 알겠나? 강희식과 거천은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엄숙히 대답했어. 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고구려의 함대는 그렇게 바닷바람과 함께 산둥반도를 향해 조용하고 빠르게 다가갔어. 을지문덕의 눈빛엔 확신과 치밀함이 넘쳐 흐르고 있었지. 다시 한번 삼조고의 깃발이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고 전쟁의 물결은 고구려군을 태우고 적의 심장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었어. 산둥반도의 항구가 가까워지자 을지문덕이 이끄는 삼조고군의 배 위엔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어. 짙은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낸 항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적막하게 잠들어 있었지. 수나라군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바닷가 초소의 초병들조차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고 있었어. 을지문덕은 함선 위에서 손짓 하나로 명령을 내렸지. 상륙 개시, 신속하고 조용히 움직여라. 바다에서부터 마치 유령처럼 조용히 나타난 삼조고 전사들은 작은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모래 위로 내렸어. 강희식과 거천은 신속하게 병력을 지휘했어. 을지문덕은 단천 기병만을 이끌고 정박한 함대에서 조금 떨어진 수나라군 변경으로 향했어. 밤하늘 아래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서늘하고 매서웠어. 곧이어 고요하던 항구엔 요란한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 초소에서 경고를 외치는 수나라 병사들의 비명과 함께 등불이 급하게 켜졌지만
이미 늦었어. 한 척도 남기지 마라. 모두 불태워버려라. 강희식의 우렁찬 목소리가 퍼지자 불화살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순식간에 수나라 전함들의 돛과 갑판 위에 꽂혔어. 짙은 송진을 바른 화살과 기름통들이 폭발하면서 불길은 거칠게 함대 전체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지.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밤하늘로 솟구치듯 항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어. 수나라군 병사들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비명을 지르며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거나 우왕좌왕했지. 그 시간 을지문덕은 기병대와 함께 수나라의 변경을 돌파하고 있었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기병대의 돌격은 병사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진영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지. 을지문덕이다. 고구려군이 나타났다. 병사들의 비명이 이어졌지만 을지문덕의 눈빛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 그는 냉혹하게 창을 휘두르며 적의 사령부를 정확히 꿰뚫었고 수나라군은 그 어떤 조직적인 저항도 제대로 펼칠 수 없었지. 게다가 산둥반도에 주둔했던 병력 대부분이 이미 북쪽의 영주성을 지원하러 떠난 후였기에 남은 수나라 병력은 적었고 그마저 제대로 대응할 능력조차 없었어. 결국 작전은 완벽했지. 적 함선 500척이 불길 속에서 비참하게 불타올랐고 산둥반도의 창고에 쌓인 막대한 군량과 물자는 전부 고구려 함선에 실렸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바다 위로 떠난 배 위에서 삼조고 전사들은 먼 수평선 너머 항구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검은 연기와 불꽃을 바라보며 함성을 질렀어. 을지 장군님, 만세, 고구려 만세. 강희식과 거처는 전율하며 을지문덕에게 다가가 감탄을 아끼지 않았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장군님. 이렇게 완벽한 전략은 평생 처음 봅니다. 하지만 을지문덕은 다가오는 칭찬과 환호를 무심하게 떨쳐버리며 그저 멀리 불타오르는 항구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방심하지 마라. 밤하늘 아래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수평선을 온통 뒤덮었고 삼조고군의 함대는 그 뜨거운 전쟁의 불꽃을 등진 채 다시 조용히 바다를 건너 고구려로 향했어. 전사들의 가슴 속엔 이제 더 크고 거대한 승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지.